도량발호.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라는 사자성어인데요. 교수신문이 전국 대학 교수 설문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올해의 사자성어입니다. 12월 3일 심야에 느닷없이 이뤄진 비상계엄령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고 함부로 권력을, 그것도 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는데요. 삐뚤어진 권력자가 권력의 취기에 빠져 저지른 일에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존, 오늘은 이 노래로 시작합니다. 지드래곤 삐딱하게.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다 의미 없어. 사탕 발린 위로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버라 소리쳐. 나는 현기증. 내 심심풀이 화풀이 상된 다른 연인들 괜히 시비 걸어. 동네 양아치처럼 가끔 난 삐딱하게 다 때를 부러져라. 이 세상이란 영화 속 주인공은 너와 나. 갈 곳을 잃고 헤매는 외로운 저서 만나. 텅 빈 길거리를 가득 채운 기러기들. 내 맘과 달리 날씬 참 더럽게도 좋아. 너 하나 믿고 마냥 행복했었던 내가 우습게 남겨졌어. 새끼 손가락 걸고 맹세했었던 네가 결국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다 의미 없어. 사탕 발린 위로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나의 라인 긋고 스프레이 한 통 다 쓰고 가죽 바지 가죽 재킷 걸치고 의상 쓰고 아픔을 숨긴 채 앞으로 더 삐뚤어질래. 네가 미안해지게 하늘에다 침을 소박해진 내 말소와 거칠어진 눈빛이 무서워. 너 실은 나 왜지 두려워져. 돌아가고 본데가 되었고 사랑하고 본데 상대였고 멀어져라고 돌이킬 수 없더라고. 너 하나 믿고 마냥 행복했었던 내가 우습게 남겨졌어. 새끼 손가락 걸고 맹세했었던 네가 결국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다 의미 없어. 사탕 발린 위로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오늘 밤은 나를 위해 아무 말 말아줄래요. 원장님께 나 그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내가 보고 싶어. 오늘 밤은 나를 위해 친구가 되어줄래요. 우리 좋은 날 아름다운 날 네가 그리운 날 오늘 밤은 삐딱하게. 네, FM 93.5MHz 935 라디오 전존 120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최석원입니다. 첫 곡 지드래곤 삐딱하게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응원봉과 함께 촛불 집회에서 울려 퍼지는 플레이리스트에서 선곡해 보았습니다. 오늘 방송 올해 사자성어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교수신문에서 전국 대학 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도량바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도량바로, 뛸도, 들보량, 밟을 발, 뒤따를 호, 한자로 이루어진 사자성어로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라는 뜻인데요. 이번 조사 지난 1, 2, 3 내란 사태 전에 이루어졌는데 마치 다음 날 일어날 일을 예견이라도 한 것일까요? 12월 3일 날 이루어졌던 이런 내란 사태와 관련된 일련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 이외에는 또 후한무치가 올랐고요. 이 후한무치,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3위는 석서위려, 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하는 쥐 한 마리가 국가를 어지럽힌다라는 의미인데요. 모두 다 이 작금의 사태를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자성어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이 도량바로라는 사자성어를 추천한 교수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이런 무도한 발상과 야만적 행위가 아직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이 섬뜩하고 참담하다며 삐뚤어진 권력자는 권력의 취기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권력에 취하면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죠. 세상 일을 자신의 잣대로 재단하고 평가해도 국민이 그럭저럭 따라올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권력에 취해 세상을 올바로 읽지 못하는 정신세계를 바로잡을 주체는 바로 국민일 것입니다.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새겨듣는 정치인 그리고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레미제라블 Do You Hear the People Sing? Do you hear the people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Will you join in our crusade? Who will be strong and stand with me? Beyond the barricade, is there a world you long to see? Then join in the fight that will give you the right to be free. Do you hear the people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Will you give all you can give so that a battle may advance? Some will fall and some will live. Will you stand up and take your chance? The blood of the martyrs will water the meadows of France. Do you hear the people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은 전주 지역의 행정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외국인 주민의 벗이 되어주고 있는 착한 벗들 김윤아 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전북특별자치도 지회가 주최하는 제32회 전북 소극장 연극제가 27일까지 우진문화공간예술극장 한옥마을 아트홀 창작소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소극장 연극제는 신명난 화합의 한마당을 주제로 연극인들이 심혈을 기울여 창작해낸 작품 3편을 무대에 올립니다. 올해는 극단 자루, 우리아트 컴퍼니 창작극회가 참여합니다. 전주시 보건소 마음치유센터에서는 2025년 1월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운영 기간은 2025년 1월 6일 월요일부터 1월 24일 금요일까지고요. 아로마 치유, 원예 치유, 컬러 치유, 치유 명상, 캘리그라피 치유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전주시 보건소 누리집 또는 시청 누리집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의 참여자 모집은 12월 9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신청 방법은 전주시 마음치유센터 281-8576 또는 네이버 블로그 전주시 마음치유센터에 댓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주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순차적으로 모집합니다. 먼저 노인 공익활동 사업은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고요. 35개 동 주민센터와 16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접수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해당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소득과 재산, 활동 역량 점수 등을 고려해 대상자가 선발됩니다. 공익활동 사업 참여자는 공원 및 거리 환경 정비, 스쿨존 교통봉사, 급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근무는 일일 3시간, 월 30시간 이내로 진행되며 11개월간 월 29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이후 공익활동 사업 신청이 마무리된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는 노인 역량 활용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의 참여자는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전문서비스 분양 지원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근무로 10개월간 활동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나 해당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의 매력을 전국에 알린 2025 전주시 시민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31일 화요일까지고요. 전주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약 30명 내외입니다. 활동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12개월 동안 이어지며 주요 활동은 전주시의 정책, 문화, 관광, 역사, 먹거리, 인물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현장 취재 및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월 한 건의 기사 작성이 필수이고요. 월간 기획회의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선발은 서류 전형으로 이루어지고 활동 혜택으로는 소정의 취재 활동 및 우수 기자 인센티브, 전주시 주최 행사 우선 참여 기회가 제공됩니다. 지원 방법은 전주시 블로그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지원서 다운로드 링크는 전주시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Warm and sweet, warm and sweet, warm and sweet 한 너의 목소리.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는 2부 만남의 시간입니다. 각자 유치해서 멋지고 의미있고 또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외국인 주민의 벗이 되어주고 계신 분 모셨습니다. 착한 벗들 김유나 사무국장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잠깐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착한 벗들에서 일하고 있는 김유나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착한 벗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외국인 주민들의 정말 벗이 되고 있는 착한 벗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착한 벗들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좀 자세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단체는 한국에 결혼, 유학, 노동을 하기 위해서 이주한 외국인 주민이 각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단체의 목표입니다. 2012년에 설립되어서 한국어 교육, 자격증 취득 교육, 또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함께 어울리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도 하고 다문화 강사가 되고 통번역 전문가가 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서 많은 것을 성취하며 지금 또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만들어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무료 숙식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 행정 지원, 통역 지원, 정서 지원을 받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재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전북교육청 위탁으로 이주 배경 아동을 위해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과 이중언어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단체의 주인은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식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하는 이주민 강사분들입니다. 활동가인 저희들보다 오래된 저희 단체의 주인이시고요. 착한 것들과 함께 성장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단체의 귀한 자산이 되는 분들입니다. 네. 2012년부터 이게 활동이 시작이 됐고 또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하셨나요? 아니면 이 뭐 중간에 같이 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우리 단체에서 연한이 제일 짧습니다. 예. 예, 일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네네. 그냥 30년간 수도권에서 좀 번잡스럽게 살다가 조금 유유자적한 삶을 꿈꾸면서 이제 지리산 쪽으로 내려와서 좀 휴식도 하고 그런 삶을 좀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저희 착한 벗들하고 인연이 되어서 올해 5월부터 이주민의 착한 벗들이 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의 역할은 프로젝트 기획 운영과 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의 관리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또 귀촌 하셔서 네네 그렇습니다. 네. 유유자적한 삶을 살려고 하셨는데 네, 다시 네. 그러시군요. 네. 착한 벗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 중에서도 뭐 현재 지금 착한 벗들에서 진행 중인 그 활동들 중에서 중요한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보면 저희 단체는 규모도 작고 활동가 인원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규모 있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별로 팀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별로 교육팀, 인권팀, 지원팀으로 구성되어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팀은 각종 교육 사업을 전담하고 있고 인권팀은 외국인 근로자 쉼터 관리와 상담을 지원하고 지원팀은 홍보와 다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육팀, 인권팀, 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럼 이 팀에서 활동하실 상근 활동가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네네 상근 활동가가 저 포함해서 5명 있고요. 네네. 이주민 강사분들 또 그 커뮤니티가 있고 또 사업별로도 그 전담 활동가가 아닌 그 파트타임 활동가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꽤 많은 인원이긴 한데 네네. 예, 그냥 전체 그 사무국을 운영하는 인원은 5명입니다. 네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그 착한 벗들에서 핵심적으로 여기는 활동은 어떤 것인가요? 저희는 주로 교육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단체에 일을 하게 되면서 파악을 하면서 여기가 교육하는 곳인가 뭘 하는 곳인가 막 이제 그 활동 히스토리를 쭉 봤는데 이제 네네. 주로 교육 사업이었습니다. 12년간.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이주민들이 낯선 환경에서 살아내려면 한국어 공부도 해야 되고 문화도 이해해야 되고 또 그 차이에 대한 그 이해도 하고 소통 방법도 배워야 되고 사람도 사귀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이제 교육 사업에 많이 치중이 된 것 같고요. 또 한국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자격증 취득해서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네. 또 대학도 가고 또 대학원도 가고 또 그러다 보면 또 강사 활동도 하고 또 활동가로서 일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성장해 온 거를 저희가 히스토리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네, 네. 그 교육이라 하면 그 네. 이주민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거죠? 네네네. 그리고 한국어 교육과 자격증 취득 교육 또 뭐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축제에도 같이 열어서 만들고 또 뭐 저기 뭐 만들기 프로그램, 환경 프로그램 이렇게 다양한 지역 사회 내에 다양한 그 단체들과 네트워크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아까 그 교육과 관련돼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지만 또 그분들이 또 학교로 네네네네. 찾아가서 하는 네. 교육도 있다라고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아까 제가 주인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린 네. 저희보다 한 10년 정도 계속 단체와 인연 맺으면서 이제 성장해서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학교로 찾아가서 뭐 다문화 네, 관련된 네, 그런 네. 교육들을 직접 하시는 네, 체험식 분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이 착한 것들 활동을 뭐 하신지 오래되지 않으셨다고 이제 7개월 됐습니다. 네. 새내기니까. 뭐 그래도 뭐 네. 이 활동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나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 뭐 짧지만 짧은 활동 기간이지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것도 있으실까요? 네, 짧지만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다 관여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두루두루 파악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보면 그 외국인 근로자 쉼터 그 입소자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 이제 저희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국 사람이 딱 봤을 때 피부색도 다르고 또 등치도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좀 굳은 표정으로 저희가 서로 마주 보게 되는데 또 처음에 와서 입소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서류 적어내라 그러면 그 관공서에 와서 꼭 뭔가를 적어내는 것처럼 되게 경직된 그럴 수 표정인데 있겠네요. 예. 그러다가 뭐 그 친구들은 내가 무슨 심사를 당하는 그런 그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상담을 좀 더 해서 결혼을 했는지 아이가 있는지 본국에 가족이 몇 명 있는지 어디 사는지 이렇게 개인적 서사를 추적해 가다 보면 가족 사진도 같이 공유하고 보게 되고 이러면 그 긴장된 표정이 풀리면서 이제 좀 그리움이 담긴 애잔한 시선과 표정으로 바뀔 때 네. 저도 마음이 찡해집니다. 그래서 동생 같고 나중에는 이모라 그래 누나라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예, 그 가족처럼 아무래도 처음에는 지내게 좀 약간 경계를 하다가 네네네. 네네. 항상 그런 패턴으로 네. 그러겠죠. 저 그렇습니다.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낯선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이 사람이 네. 나한테 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네. 특히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계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외국인 쉼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 쉼터라는 것은 여기서 지날 데가 없을 때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인 쉼터는 이제 그 E9 비자 그 근로자들이 한국에 입국을 해서 취업을 해요. 네네. 그러면은 사업장 변경을 체류 기간 동안 3번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취업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이제 퇴직하게 되면 이 거치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일을 해서 적응하는 과정에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그 취업 기간 동안에 뭐 호텔이나 모텔에서 많은 비용을 소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무료로 숙식을 하면서 구직 활동을 하고 그 사이에 뭐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사업장 내에서 인권 침해라던가 또 체불 임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지원을 해주고 돈을 받게 해주고 네네. 예, 그리고 또 재취업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짐도 싸다 주고 네. 그 기간 동안에 그동안 고되게 노동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여행도 같이 가고 바다도 가고 예, 한옥마을도 가고 그렇게 좀 힐링하는 시간을 갖도록 저희가 이제 돕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뭐 그 취업과 취업 사이에 뭐 머무를 때를 주는 게 아니고 예, 예. 그분들이 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끔 또는 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았던 것들을 또 해결해 주는 네, 그런 네, 네. 역할들로 진행을 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어디 차별 받았으면 미안해. 이러고 나라도 잘해줄게 이제. 아니 국장님이 잘못한 거 아닌데. 아니 그래도 한국 사람이 그러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네. 네. 저는 그 몰랐어요. 3번까지만 변경될 수 있다는 네, 것도 네, 몰랐네요. 네, 예. 그렇게 이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실은 뭐 한국 사람들도 우리들도 네. 어디 직장을 다니다가 네. 다른 곳에 이직하기가 쉽지가 쉽지가 않거든요. 않죠.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뭐
뭐 실업급여를 받는다거나 뭐 그런 이런 것도 거- 있었는데 예. 또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그런 게 또 없잖아요. 그렇죠.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데 농장이나 뭐 건설업 음.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저기 수도권 쪽에서는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정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공부해야 될 것이 되게 많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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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지역에서 네. 그 외국인 노동자들 커뮤니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상당히 그게 잘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베트남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고요. 또 완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스리랑카인들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고요. 네. 네, 네팔도 어디 곳곳에 이제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거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네네. 네팔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분들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서 먼저 정착해서 어떤 정보를 좀 빨리 습득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뿌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쉼터도 이제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저기 가면 잘해준다. 광주는 어떻다. 아. 안산은 어떻다. 이러면서 이제 네. 홍보를 해서 이제 머물다 가기도 하고 이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곳들이 있으니까 네, 서로 네, 이제 네, 그런 네. 것들이 있군요. 네, 네, 네. 그리고 취업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하니까 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같이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주한 외국인 커뮤니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착한 벗들 활동이 뭐 굉장히 오래됐고 네,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 착한 벗들을 활동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미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현재 전주에는 10,000여 명의 이주민이 살고요. 전북 전역에는 46,000여 명의 이주민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현재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화 문제와 또 지구촌 글로벌 시대가 함께 열리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결혼, 학업, 또 노동으로 장기 체류나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고 있는데요. 반대로 또 외국으로 떠나는 한국인들도 많죠.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될 공간의 영역이 굉장히 이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맞춰서 지역 공동체 형태도 변하고 있는데요. 지방으로 갈수록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의 유치원에는 아예 한국인 아동이 없다고 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또 전주 인근 지역 김제나 다른 지역을 가보면 초등학교나 지역 아동센터도 거의 국제 결혼 자녀들이 많고요. 이런 현실에서 지역의 이주민과 동반 가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곳을 돕는 곳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지원센터와 이제 몇몇 곳의 그런 단체에서만 하기엔 한계가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내 다양한 단체가 다양한 이주민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모두가 이주민과의 연결성을 가져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주에도 1만 명 정도가 네, 살고 계신다고 한다면 네. 적지 않은 숫자예요. 네, 네. 우리 사회가 그만큼 굉장히 변화가 되었다라는 네, 건데 네. 아직도 좀 그런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측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 끝나고 나면 특히 내국인들 대상으로 우리가 뭘 실수를 하지 않았나, 말 실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보일 때 또 평가를 하면서 피드백을 또 주면서 조심조심 해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항상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러 사람이 프로젝트를 같이 관여해서 하다 보면 네네.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발현이 될지를 모르니까 조심한다고 해도 늘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조금 쓰라립니다. 네네. 네. 아무래도 한국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생활하시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네. 사회에서 이 다문화 가족, 이주민 분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겪는 어려움들 중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가장 클까요? 네, 특히 이제 이주민들이라고 하면 거기에 미국에서 온 사람, 유럽에서 온 사람, 동남아시아에 온 사람, 네네. 다양한 또 세분화된 카테고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외국인을 좀 이등 시민 취급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비언어적인 시선이나 언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네. 결혼 이주 여성들은 한국어가 능숙해지면 개명을 합니다. 이름 세 글자로. 네. 그러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3D 업종에 종사하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여전히 언어 폭력과 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네. 예.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주에서 외국인 이 비율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오신 분들의 비중이 더 높나요? 네, 그렇죠. 예, 저희가 매달 그 분석을 해봅니다. 그 통계청 들어가 보면 네네. 국적별로 쭉 나와 있는데 전북 지역에는 주로 동남아 쪽이 많습니다. 네네. 예. 근데 실은 우리 한국 예전에는 네네. 네.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한국이 네네. 어려울 때 많이들 나가셨잖아요. 네. 가서도 차별이나 뭐 이런 걸 많이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럼요. 네. 네네. 근데 거꾸로 이제 이 좀 상황이 우리가 네. 좀 많이 이렇게 변화됐을 때 네. 오히려 또 우리가 그분들도 그렇죠. 차별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차별 받았을 때 굉장히 분노하고 했던 부분인데 예. 이제는 거꾸로 또 차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죠. 인식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죠. 또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고 내가 밖에 나가서 차별 당하는 건 싫지만 당장 또 내 앞에 다른 낯선 존재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조심성이 없고 또 한국 사람들이 직접 화법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좀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종종 그렇죠. 발생하는 것 그렇기도 같아요. 하고 뭐 굉장히 예. 성격도 급하고 예. 빨리빨리 그래서 되게 해야 되는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들도 예, 있을 예.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실제 그 본인들 본국에서는 굉장히 교육 수준도 높고 네, 굉장히 좀 뛰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다만 이렇게 우리나라 와서 한국어가 조금 서툴다라는 것 때문에 차별을 좀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회의 때 가보면 가장 이제 전주에서 가장 오랫동안 외국인 근로자 관련한 그 일을 해오신 분께 이제 들었던 얘기는 이제 뭐냐면 가장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심각한 문제가 그 청결과 위생 문제라고 해요. 네네. 예, 그거에 대한 기준이 저희랑 그 아시아 국가 사람들하고 기준이 다른 거예요. 좀 다르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음. 불결하게 보고 또 좀 저희랑 떨어지게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좀 변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될 것 같고 또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인권 운동을 오래 했던 대선배들한테도 이제 물어보고 이제 그 해봤을 때 잘못하면 이제 계몽적으로 가게 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네. 어떤 정도 수준에서 적절하게 액션을 해야 되는지 좀 방향이 좀 안 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는 덥잖아요. 더우면 그렇죠. 호흡도 저희랑 네네. 다르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아시아 국가에 놀러 갔을 때 뭐 빨리빨리 행동하게 안 되잖아요. 더우니까. 좀 그러면은 예, 자연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진화가 됐고 저희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여름에도 적응을 하고 겨울에도 적응을 하고 또 저기 뚜렷한 사계절 덕분에 모든 기후에 적응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이 동남아시아 국가는 더운 나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습관이 우리랑 또 다르고 뭐 물이나 수질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또 진화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한국에 오면 사계절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차차 뭐 한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또 적응을 해서 또 따라가요. 그렇죠. 인간은 예, 굉장히 예, 적응을 예, 예. 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기다려주는 네. 기다려주고 알려주고 너는 그 나라에서는 그랬지만 이쪽에서는 이제 너도 변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습관 바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정말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편견과 차별이 더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입국 때 이분들이 교육을 받거든요. 네네. 언어 교육도
언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지만 그런 교육을 좀 의무화하고 지속적으로 체류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교육을 의무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우리가 이제 문화와 관련된 얘기할 때 문화의 차이는 있고 문화의 수준은 이런 게 없는데 네. 예, 그런 문화적 차이를 좀 이해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예. 이거를 이렇게 어떤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잘못된 인식인 저희 것 다 같아요. 우리 기준으로 보니까 네. 그게 다 편견이 되고 또 한국 사회에서도 내가 바라보는 관점만 옳다라고 보는 우리가 나이가 많을수록 편견이 생기고 그리고 꼰대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뭐 그 세대 간 성별 간 얼마나 많은 네. 그런 그 차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하는 것이 이제 저희 같은 단체에서 네.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좀 바꿔 나가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는 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네. 뭐 예산이나 뭐 제도적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활동하시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항상 사업은 돈이 있어야 네. 하고 또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런데 이제 요새는 자원봉사보다는 다 이제 그 맞벌이를 해야지 가정 경제를 그렇죠. 이제 네. 하니까 네. 확실히 그 봉사 활동 가능 인구들이 점점 음.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게 경제적으로 환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고요. 네. 오히려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이제 자원봉사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예, 그거 뭐 150시간 필요한데 뭐 1년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쉬는 날 정기적으로 봉사를 이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정책 관련해서도 국가 정책이 있고 지방 정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마다 특히 또 인구 지방 소멸화 위기 지역인 경우에는 이제 빨간 등이 켜졌기 때문에 공무원 분들이 더 열심히 이제 외국인을 정착시키고 정주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산도 따라줘야 되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뭐 지금 제가 전국에 있는 그런 외국인 정책이나 지원 기관들을 다 리서치를 해봤어요. 네. 근데 전북이 가장 좀 낙후된.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면 아예 재정 자립도가 낮고 돈이 없잖아 이제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인프라도 많지가 않고 네. 외국인을 지원하는 그 단체들의 인프라도 많지가 않고 또 예산도 진짜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뭐 안 되는 거에 대한 이유도 많고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정확히 알게 되면 좀 찾아가서 따지려고 네. 네. 근데 뭐 예산적인 문제도 뭐 전북이 조금 재정 자립도가 좀 낮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굉장히 좀 소멸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네. 외국인 분들의 인구가 굉장히 좀 그 비중이 좀 많아지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좀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고 정책도 좀 거기에 맞춘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정책적으로만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적은 예산으로 그쪽으로 풀게 되다 보면 지역 내에선 또 역차별 문제가 나와요. 똑같이 못 사는데 좀 어려운데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네. 왜냐면 정부 정책은 그 키워드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외국인 정책 쪽에서 받는 게 더 많으면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안 주냐라고 하면서 이제 역차별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갈등이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자원들이 그쪽으로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갈등이 또 촉발될 여지가 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네. 활동하다 보면 네. 그때의 그 어떤 그 시대적 흐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다가 네. 또 좀 지나면 또 지원이 또 끊기기도 하고 네, 그런 네, 것들이 네. 있어가지고 아마 네. 외국인 분들 이주민 분들 관련된 예산이나 제도도 네. 좀 그런 흐름을 좀 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전망해 봅니다. 네네. 예. 인력 문제도 심각하고 또 외부에서 또 모셔와야 되고 근데 이제 얼마나 좋은 시스템에서 잘 모셔올까가 앞으로 지방 그
예,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뭐 꼭 이게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역에 네. 뭐 여러 단체들하고 또 연대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어떤 단체들하고 또 어떤 연대들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저 착한 벗들은 삼천동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참좋은우리절 주지인 회일스님께서 설립하신 단체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지구촌 공생의 상임이사로서 해외 구호 사업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베트남, 스리랑카 내 몇몇 지역과 전북 내 지자체와 연대하는 일도 지원하셨고요. 그렇지만 또 착한 벗들 내에서는 12년 동안 지역 내 여러 기관 단체들과 협력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자연음식문화원, 전북녹색연합, 전주다문화지원센터,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또 전주고용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또 사단법인 전북 뿌리산업연합, 모학 글로벌 로터리 등 이런 단체들과 오랫동안 네트워크가 돼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또한 주한 외국인 커뮤니티로는 또 전북 스리랑카인회와 전북 베트남인회 그리고 네팔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것이 함께 하고 계시네요. 네,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보기만 해도 네. 저희도 이렇게 여러 단체들하고 네. 네트워크하고 같이 연대하는데 네, 이게 내가 혼자 네. 하는 거하고 또 여럿이 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네, 또 네. 같이 하는 거가 네.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각자 깊이도 다르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좀 포괄적이다 보면 얕게 지원을 되게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그 전문성과 좀 깊이를 더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이제 좀 네, 포함을 전주- 해야겠네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아까 여기 인권 상담 인권 교육 네네. 상담소 소장님도 뵀는데 네네. 예, 함께 앞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네. 많은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인식 개선 캠페인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또 직접 나와서 본인들의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이런 것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함께 할 수 있도록 네. 또 저희도 열심히 또 제가 눈을 노력하겠습니다. 크게 뜨고 방송에 적합한 방송인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 변화되긴 되었어요. 제가 네. 봤을 때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주민이나 다문화 관련된 제도나 정책, 이 사회적 인식 등에서 변화됐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변화돼야 할 지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저희 나라가 최저임금제가 이제 곧 그 안착이 돼서 뭐 네. 급여 차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이 됐고 뭐 정책적으로는 이제 이제 글로벌 시스템에 맞춰서 다 이제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네네. 내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음. 여전히 차별적 시선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뭐 한국 사람들끼리도 술 먹고 가다가 싸우네 눈 똑바로 안 떠 이러고 네, 그렇죠. 네. 그 시선 처리 때문에 네, 특히 맞아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런 시선을 받아도 어디다가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예, 참아야죠. 범법자가 되면 바로 추방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외국인 범죄에 대한 그 공포를 갖고 있지만 내국인보다 비율이 훨씬 적습니다. 그런 뭐 범죄 저지르면 추방인데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특히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완주에서 20년 넘게 오랫동안 그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일을 하셨던 분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전에 아주 이제 초창기 때는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집집마다 키우는 개하고 사람하고 중간쯤 어느 지점이었다고. 네.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겠구나.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시대도 우리나라 인권 의식이 20-30년 동안 많이 발전을 했고 시대도 바뀌었죠. 근데 시대가 변화만큼 또 사람도 변했기 때문에 네. 그 갭은 여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 분들이 뭐 스리랑카,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저희 쉼터도 다양한 국가의 분들이 지나가거든요. 네. 이제 쉼터에서 머물다 가시고 또 이주 여성들도 뭐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뭐 다양한 국적의 이제 분들이 계셔요. 근데
또 그분들끼리도 서로 또 차이에 대한 그 존중 의식이 그렇게 좋으냐 하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네. 예, 똑같아요. 그래서 뭐 그 외국인을 채용하는 업체에서 보면 그 같은 나라끼리 쓰려고 해요. 아, 서로 이렇게 조금 또 서로 또 거기서 또 이제 예.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언어가 통일되는 게 아무래도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이 오면 좀 배척하는 경향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요즘 그 좀 권위주의 시대가 조금 쇠퇴되는 네, 그렇죠. 분위기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조직도 많이 뭐 직제도 없어지고 네. 직급도 없고. 예, 직급도 없고 심지어 이제 활동가들 보면 본명도 안 써요. 네. 예. 그래서 그냥 좀 개인의 다양성과 이제 개별성을 좀 존중해가는 그런 사회 풍조인데 또 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또 그쪽 나라 습관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뭐 그 공무원 국가 하면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거의 그렇죠. 예, 엄청난 권력을 엄청난 갖고 권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은 이랑 그 저기 대하는 어떤 그런 기본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성장해서 어떤 직위를 갖게 됐을 때 굉장한 또 권위 의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이렇게 또 불편을 그 이제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다 그 이제 감수성 인권 감수성 교육과 또 글로벌 그 시민에 맞는 그런 어떤 행태를 우리가 익히고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이런 문화가 또 정착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 착한 벗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비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12년 정도 착한 벗들이 이제 성장해 오면서 이제 그 많은 일들을 해왔고 조금 더 저는 이제 또 전문화시키고 또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서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는 준비를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착한 벗들이 앞으로 품고 갈 비전은 이제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다양성과 포용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글로벌 조직 같은 경우는 조직의 비전을 그 다양성과 포용성으로 잡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외국인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포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목표는 이거를 이 비전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시민으로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평생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뭐 그런 부분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착한 벗들의 활동에 좀 동참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만약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저희 단체 이름은 착한 벗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착해야 되는데 그래서 착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이제 조금씩 착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하면 뭐 착해질 수 있을 것 하다 같습니다. 보면 네. 그래서 국적에 상관없고 나이도 상관없이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상근 활동가가 프로젝트에 비해서 많지가 않기 때문에 행정 지원이라던가 뭐 또 여러 가지 운송 지원이라던가 송령 서비스도 해야 되고 뭐 좋은 상담도 해주면 좋고 한국어 교육도 해주면 좋고 여러 가지 그 재능에 맞춰서 저희가 봉사 그 역할을 부여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적 불문, 성별 불문하고 나이 불문하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은 역량 개발도 되고 누구 활동가가 또 그만두게 되면 또 직원이 될 그렇죠. 수도 네. 있고 그 마음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그런 어떤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물질로라도 네. 해서 뭐 10,000원 CMS 후원이나 자동이체 후원 또 물품 후원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네네. 네. 후원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그 착한 벗들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오나요?
저희 홈페이지가 없고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요? 내년에 홈페이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네네. 네, 카페 네. 가셔서 네, 보시면 네. 뭐 함께 하실 뭐 시간적으로도 네. 하실 수 있지만 뭐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같이 네, 후원 네, 네.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그 뭐 청취자분들하고 시민분들한테 좀 전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네, 요즘 시국이 어수선하죠. 아, 네, 그리고 시민 단체들은 대부분 거의 지옥을 겪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권위주의 시대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그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길 희망하면서 내년에는 모두가 원하는 그 세상을 함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 끝으로 청취자들하고 함께 듣고 싶은 음악 있으면 한 곡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제가 일하면서 야근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듣는 노래입니다.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을 신청합니다. 네,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네.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충격적인 소식들이 쏟아져 나올지 모르겠네요. 올해 사자성어 이야기로 오늘 방송을 시작했었는데요. 부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새기며 자신들이 가진 권력은 국민들이 잠시 위임한 거라 생각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했으면 하네요.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며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 길을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껴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내 안으로 닿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 사람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껴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